자, 세무사인 제가 실무에서 직접 써먹는 가압상속세 줄이는 전략 오늘 3가지 오픈합니다. 오늘은 현업 기업인들 그리고 그 2세 자녀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압을 곧 이어받을 2세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려줄 계획을 하고 있는 고민하시는 사장님, 회장님, 병원장님, 공장장님 등 오너분들은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듣고 가압 승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우선 가압 상속, 가압 승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공제가 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압 운용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내가 물려받을 가압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이라는 이 가압을 세대 간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그 업에 대한 명맥이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공제 감면들보다 압도적으로 공제 금액도 가장 많고 그만큼 상속 이후에 5년이라고 하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재산 처분 금지, 지분 비율 감소 금지, 또 근로자수 유지 같은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머리 아픈 많은 사후관리 규정들도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인 제가 실제로 많이 써먹는 가압 상속 절세 전략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상속 전에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이 일반적으로 가압 상속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압이면 그 형태가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다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 사실 법에서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인지 법인 사업인지에 따라서 회사 재산이 다 가압 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인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동재산만 가압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비유동재산이라는 게 뭐냐? 자,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2024년도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산 분류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유동자산은 뭡니까? 크게 3가지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에서 내가 매출을 발생하고 아직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 재고자산은 업종에 따라서 내가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될 것이고 내가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면 일반 상품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이런 유동자산 이외에 그 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유무용 재산들입니다. 대부분 건물, 토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임대보증금 또는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것들인데 개인 기업은 어떻습니까? 요 비유동자산만 가압상속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인 사업자는 뭐냐? 법인 사업은 간단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이런 특정 재산이 가압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곧 상속 재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식이라고 하는 주당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설령 유동자산 비중이 많더라도 내가 사업 형태가 뭐다? 법인이라면 업무 관련성만 입증이 되었을 때 개인 기업에 비해 가지고 가압 상속 재산으로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최소 10년 이상 우리가 가압을 영위해야 이 가압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법인을 새로 10년 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만 업종과 사업 실질이 동일하고 최대 주주 및 대표자가 변동이 없으면 개인 기업의 사업 기간을 통산해 가지고 전체 몇 년 운영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공제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세금 혜택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2월 과세하고 취득세 감면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이 2가지 요건에 대해서 내가 일단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법인 전환한 이후에 이 업무용 자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적용이 됩니다만 법인 전환하고 이 사후관리 기간 5년 이내에 가압 승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인 전환 당시에 내가 적용받은 양도세 2월 과세나 취득세 감면은 역시 추징이 된다 안 된다? 추징이 안 된다는 점도 안정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도 아직 대표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진 않으셨지만 미리 계산을 해본 결과 개인 기업에서 유동재산을 제외한 가압상속 공제율은 불과 53%에 불과했는데 법률 판단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법인 전환을 상속 전에 미리 해뒀다라고 한다면 이 유동자산이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가압상속 공제 비율은 1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17억 원 정도 상속 공제를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업무 보건 재산
재산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아요. 크게 네 가지인데 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매년 말 결산을 통해 가지고 그 이듬해 3월달에 나오는 법인세는 크게 이제 그 법인 목적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양도세에 준해 가지고 별도에 산정된 금액을 추가적인 법인세에다가 더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토지, 주택 같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이런 양도재산이 적용되는 재산이 만약에 법인재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영업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업무무관 재산으로 별도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 및 임대부동산입니다. 특히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중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이 하고 있는 업종은 뭡니까? 공장, 제조업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부동산이 유휴부지가 있어가지고 주변 법인한테 어떻습니까? 물류창고로 내가 별도로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법인의 이 고유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이 돼서 가압상속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여금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인이 별도의 남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는 경우 역시 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법인이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은 업무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5개년도 말 연말 평균의 현금, 이때 말하는 현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십 출금 계좌 안에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해가지고 이 금액의 평균 보유액의 200%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다보유 현금이라고 봐서 가압승계재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이 업무무관 자산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법한 재산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업무 관련된 비율이 많이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실무적으로 많이 쟁점이 되는 게 바로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3번이 뭡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입니다. 즉 토지 건물이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주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속 전에는 임대 계약을 중단을 하고 법인 물류 창고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 전환을 하거나 만약에 그 부동산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법인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을 때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업무 인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 주고 있는 부동산인데 사업과 요건을 따져봤을 때 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사업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충분히 용도 전환을 미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과다보유 현금도 이 경우에 따라서 미리 준비만 한다면 우리가 업무 관련된 자산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현금은 취득일부터 어떻습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아주 단기의 금융상품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이 금융재산 비중이 높은 형태의 법인이다. 그러면 사업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금융상품의 운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만기 연장 이런 식으로 상품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방법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과 아닌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업무 관련 비율을 계산해 보면 최대 28% 정도 업무 관련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은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압상속 공제는 어떻습니까? 법상 해당이 되는 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업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등 중에 대부분 개인 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가압상속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한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이 듭니다. 본인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 4, 5층짜리 건물에다가 병원은 어떻습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두세 개 층인 절반 정도는 내가 병원으로 직접 운영을 하시고 남은 층은 대부분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녀들도 의사인 경우에는 향후 내 병원을 물려주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상속 공제를 받고 사업원리 요건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40% 이상 처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가압용 재산에 대해서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용 처분 비율에 대해서 내가 이미 공제받은 가압상속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추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처분은 말 그대로 매각이라는 행위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공제받은 그 가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임대 주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그 꼬마 빌딩 전체를 내가 가압상속을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 좀 세금 없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가 전체를 모두 가압상속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속 전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임차인을 우선 퇴거시켜야 되겠죠. 임대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100% 가압
가압상속을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어떻습니까? 처분 비율 기준은 방금 본 것처럼 40%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40% 미만으로 다시 임대를 놔도 사후관리 위반은 아니니까 상속세가 추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5년 뒤에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 병원 운영 계획에 따라서 내가 한 개층만 병원으로 축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역시 임대를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내용은 병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그 적용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압상속공제가 내용은 더 복잡하고 사실 고민할 것도 많지만 오늘은 가압을 물려줄 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압상속이든 일반 상속이든 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플랜을 마련하시길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왜냐하면 사망 전에 급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이 아니라는 점, 상속세는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